네, 온라인 강의 기하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랑 또 저랑 다 준비하셨죠? 해볼게요. 또 노트 씁시다. 오늘은 3강이네요, 3강. 지금 항상 단원 제목부터 쓰고 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우리가 2차 곡선 하고 있고요. 대단원 2차 곡선, 소단원 2차 곡선. 지난 시간까지 이제 포물선 했고 오늘은 02 타원 할 차례네요. 타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온라인 강의는 꼭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점점 온라인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학습 공백이 좀 걱정이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본 수업이랑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강의를 꼭 다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날까요? 선생님은 항상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하고 시작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처음부터 한번 쭉 생각해 볼까요? 타원 전에 포물선이라는 걸 배웠죠. 포물선. 포물선. 정의였어요. 정의. 정의가 뭐였죠?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죠. 어떤 한 정점과 그 다음에 직선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고 정의는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렇게 나나요? 이르는 거리 같다. 이렇게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합시다. 식이 y제곱은 4px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의 뜻은 초점이 어디? 초점이 p, 0. 그 다음에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봤었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기억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만 배운 게 아니고 반대쪽도 배웠어요. x제곱은 4py. 기억나요? 얘는 초점이 무슨 축에 있었어요? x축에 있었어요. 기억나요? 가로축 x축 초점이 있고 반대쪽에 준선이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기억나요? 얘는 y축에 있었죠. 초점이 어디? 0,p. 준선 x는 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죠?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돼야 되죠. 이런 내용들이 좀 핵심적인 개념이었죠. 이게 포물선이었습니다. 우리가 2차 곡선을 배우는데 우리가 배울 2차 곡선 총 3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포물선, 그 두 번째 오늘 할 타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쌍곡선 이렇게 3가지 2차 곡선을 배운다고 얘기했죠. 가장 첫 번째 배운 내용이 이 포물선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타원을 들어가 볼 거예요. 미리 얘기하지만 타원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많이 헷갈려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순서는 똑같습니다. 포물선도 우리 정의부터 있었죠. 타원이 뭔지 타원의 뜻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정의부터. 포물선의 정의 다시 뭐라 그랬죠? 정점과 정직선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다 라는 거였는데 타원이라는 건 이제 그때는 정점 하나 정직선 하나 이렇게 필요했었어요. 근데 타원은 두 개의 점이 필요해요. 두 개의 점. 그래서 이 말로 써보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두 정점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타원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원의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에서 발생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원은 원래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원의 정의는 뭐였죠?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싹 모아놓은 애들을 원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원을 양쪽 또는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서 늘리면 만들어지는 게 또 저기 치는군요. 잡아서 늘리면 만들어지는 게 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중간에 있는 중심점이 두 개로 뜯어져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정점이 두 개 필요해져요. 그 다음에 원은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정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합들이 일정하다. 이런 개념으로 좀 바뀝니다. 써볼까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써보세요. 중요한 개념, 정점이 몇 개 필요하다? 두 개 필요하다. 이 개념이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이런 개념이 하나 나와요. 그림을 또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 근데 그림 이제 타원 그리는 건 컴퍼스는 선생님이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정도는 손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림 그릴 때는 선생님이 좀 그냥 이쁘게 그리려고 이런 식으로 자 준비하라겠죠. 앞에 평면 하나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예쁘진 않네. 이런 식으로 좀 그려줘요. 적당히 하나 그려봅시다. 예쁘게 그자.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정점은 2개 필요하다 그랬죠. 적당히 이쯤에다 한번 잡아볼게요. 2개 필요하니까 하나는 F, 하나는 F 다시 이렇게. 그리고 있나요? 그래서 거리 합이 일정하다니까 이거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이렇게 삼각형. 이게 이르는 거리의 합, 요 2개에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합이 일정하다. 요거를 타원이라고 합니다. 타원. 그럼 얘도 좀 용어를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F라는 거 봤으니까 지난번이랑 똑같이 얘는 뭐라고 이름 지을 거냐면 초점이라고 얘기를 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점 보이죠? 뭐 이런 거. 우선 이 편의상 요거는 2개를 같다라고 우리가 중심, 그러니까 원점이 한가운데 딱 있게끔. 이해되나요? 원에서의 이름하고 비슷해요. 뭐였죠? 중심. 원점을 중심이라고 합니다. 초점과 초점 가운데. 이걸 중심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요 끝에 요 4개가 있어요. 이게 또 좀 중요한 점들인데 그래서 여기 A, 여기를 A 다시, 위를 B, B 다시라고 해볼게요. 이 4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꼭지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원하는 2차 곡선의 한 점은 이미에저 P라고 많이 잡습니다. 그럼 엄청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뭐냐면 이 꼭지점에서 꼭지점 사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그거가 이렇게 A랑 A 다시 꼭지점이랑 꼭지점 사이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B랑 B 다시 이 2 빨간 선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축 A, A 다시 B, B 다시 중에 뭐가 더 길죠? 내가 편의상 A에서 A 다시를 좀 더 길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A랑 A 다시가 더 긴 축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장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B랑 B 다시는 좀 짧으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요? 단축. 장단? 알죠? 길장, 짧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 정의가 뭐였죠? 외우셔야 돼요. 정의 외우셔야 돼요. 정의가 뭐였죠?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거리의 합. 그걸 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 이게 2개의 거리의 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PF, PF 다시 이렇게 써면 될 것 같아요. PF 더하기 PF 다시가 일정하다. 일정하다. 근데 여기서 이 일정한 거리는 특징적으로 뭐랑 같아지냐면 장축의 길이랑 같아져. 중요하다 그랬죠? 이 일정한 값은 장축의 길이와 같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뭐 이제 빠르게 설명할게요. 왜 그럴까요? 왜 같을까요? 지금 이 길이가 항상 다 일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일정하고요, 이렇게도 일정하고, 이렇게도 일정하고 다 일정해요. 이렇게 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거. 이해되나요? 그러면 갔다가 온 거죠. 여기는 어디다 갖다 붙일 수 있냐면 여기다 똑같이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지금 타원으로
대칭적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요 길이랑 길이랑 똑같죠. 아, 그러면 요 길이의 합은 결국 장축의 길이랑 같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정한 거리의 합, 요 일정한 합, 이 값은 장축의 길이랑 같아진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용어 또 좀 정리할게요. 용어. 그럼 다 설명한 건데 한번 정리할게요. F랑 F 다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점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A, A 다시 B, B 다시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꼭지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A, A 다시 가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축. 그 다음에 B, B 다시는 단축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타원의 정의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돼요.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정점과 한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타원의 정의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 이해되죠? 이게 타원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면 우리가 포물선을 정의한 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 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이거 좀 많이 어려워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이 타원의 방정식. 이제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정의를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 보면 되는데, 이번에도 편의상 초점을 이렇게 한번 줄게요. C, 0. 또 다른 초점은 마이너스 C, 0. 그러니까 방금 했죠. 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양쪽 대칭으로 만들면 오른쪽이 C, 왼쪽이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였냐면 타원의 정의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뭐였죠? 두 정점으로부터. 그 중요한 개념이 두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말한 건 초점 두 개 얘기하는 거죠. 두 개를 줬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였죠?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러면 타원을 정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점 두 개, 그러니까 초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합, 일정한 거리의 합, 그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점은 C, 마이너스 C, 거리의 합은 EA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 타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올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나요?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조그맣게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조그맣게 하나, 둘, 셋. 여러분도 조그맣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초점은 여기 C, 이 왼쪽 마이너스 C 이렇게 F 프라임 준 거고, 그 다음에 이 거리의 합이 EA가 되도록 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리의 합은 뭐랑 같다 그랬죠? 장축의 길이랑 같다 그랬어요. 장축이 EA면 여기가 얼마야 될까요? 요 끝에가 꼭지점이 A여야겠죠. 그럼 반대쪽은 마이너스 A다. 이런 내용도 하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방정식 유도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쓰면 아까 이렇게 여기 점을 P라고 잡아보면 타원이 한 점을 P라고 잡아보면 지금 정의가 뭐였냐면 PF랑 PF 프라임의 값이 일정하다. 그 일정한 값은 얼마? EA로 일정하다. 라는 게 정의였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유도를 해내면 돼요.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건 P, 그 P라는 점의 방정식을 원해요. 그러니까 편의상 P라는 점을 X, Y라고 두고 XY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포물선 때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F라는 점은 C, 0이라는 점이고 F'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C, 0, 이 길이의 합이 2A이다. 이런 걸 아는 거죠. 이해되나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감이 잡히나요? PF 다시를 이 좌표를 이용해서 길이를 이렇게 계산해내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PF는 X, Y하고 C, Y이니까 어떻게 쓰면 됩니까? 루트
x-c의 제곱 더하기 y제곱. 간단하죠? 그럼 pf 다시는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c니까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2a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제 이거를 정리만 잘해주면 돼요. x하고 y에 대해서. 근데 그 정리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이거를 뭐 이 정리 과정을 너희들이 달달달 외워서 막 이렇게 줄줄줄 써라 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몰라도 사실 문제 푸는데, 이 증명 과정은 몰라도 뭐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별로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기하를 하면서 그래도 기하를 수능 때 선택하는 친구들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미적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많이 문과가는 그래도 이제 문과 계열인 친구들은 이제 확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기하는 아마 이제 굉장히 소수 친구들이 선택할 텐데, 그래서 그럼 이거 수능도 안 보는 거 왜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그래도 이런 논리적인 순서, 증명 과정들은 너희들이 수학적인 개념을 발달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작업, 그런 노력들을 해야 머리가 좋아져요. 수학은 그런 과목이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외우지는 못할지언정 이 증명 과정을 보면 이해는 할 수 있다라는 수준으로는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실제적으로 암기해야 될 거는 선생님이 또 계속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럼 x,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정리하기 좀 번거로운 게 있어요. 뭐 때문에? 루트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를 없애줘야죠. 루트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곱을 하면 되죠. 이대로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가운데 루트, 어마어마한 루트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냥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넘겨보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그럼 어떻게 되죠? 써볼게요. 써보세요. 여러분들도 노트에다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 노트는 계약하고도 가져오셔야 됩니다. 쭉 등교 계약하고도 이어서 쭉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잘 써두세요. 이렇게 넘어가겠죠? 여기서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 제곱하면 한 번에 풀어줄게요. 이 정도 따라올 수 있죠? 2cx, c제곱, y제곱. 오른쪽이 좀 복잡하죠? 4a제곱 마이너스 4a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y제곱. 이것도 바로 정리할게요. x제곱 2cx c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지워지는 거 지웁시다. x제곱 지워지네요. c제곱 지워지네요. y제곱 지워지네요. 됐나요? 이제 오른쪽에는 요거가 남았는데 오른쪽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루트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루트 빼고 나머지를 넘겨서 또 제곱해 주셔야 돼요. 계산 귀찮죠? 넘겨봅시다. ECX부터 넘길까요? ECX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CX 이렇게 되죠? 4A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되죠? 오른쪽은 마이너스 4A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양쪽에 다 똑같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있네요. 얘도 이렇게 없어지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계산이 좀 편해지겠죠? 헷갈리면 한 줄 더 쓰세요. CX 플러스 A죠. 뭐 그렇게 어차피 계산도 긴데 뭐 이거 한 줄 쓴다고 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곱합시다. 뭐 어떻게 되죠? C제곱 X제곱 그 다음에 2A제곱 CX 그 다음에 A 4제곱이고요. 오른쪽은 A제곱에 여기 가로 안에 따로 풀어볼까요? 이제 안에도 풀어줄게요. X제곱 2CX C제곱 Y제곱 됐나요? 이쪽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제곱 X제곱 2A제곱 CX A제곱 C제곱 A제곱 Y제곱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뭐 없어지죠? 왜 또 얘가 없어지네요. 됐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금 뭐 하다 보니까 헷갈리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타원의 정분식 구하고 있고요. 주어진 정보는 초점, 거리의 합이 주어졌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x, y의 관계식이에요. 그러면 이때 c하고 a는 상수 취급입니다. 상수. 숫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뭘로 정리를 해야 되냐? x하고 y에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x는 이쪽, xy는 이쪽, 상수는 이쪽 이렇게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봅시다. A, 요 넘어가나요, 요거? 그럼 어떻게 되죠?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a제곱 가로 긋고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네요.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은, 그 다음에 이거 남았죠? 이거 남았고 a제곱 넘어가면 a 4제곱 넘어오죠. 됐나요? 이 편의상 여기까지 한번 묶어줄까?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됐나요? 한 번 더 씁시다. 그냥 헷갈리니까. 됐나요? 지금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서 좀 특별한 작업을 하나 해줘야 돼요. 특별한 작업. 봅시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서 여기 마이너스도 좀 바꿔서 양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서 이 모양 좀 봅시다. 저 조건만 가지고 정리하면 사실 여기 끝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타운의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끝. 근데 썩 모양이 이렇게 예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기 편하진 않아요. 뭔가 뭐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뭐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특별히 여기서 건져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조금 더 정보가 많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즉 A하고 C라는 상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B라는 상수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를 한번 B제곱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B제곱. 이거는 내가 그냥 계산의 편의상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보를 조금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만들어낸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이거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거 집어넣어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길죠? 일단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서 a제곱 b제곱으로 나누면 조금 더 깔끔해질 것 같지 않나요? 나눠보면 어떻게 되죠? a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은 1 이런 식으로. 모양 좀 괜찮나요? 이게 타운의 방정식이에요. 타운의 방정식. 뭐랑 좀 비슷하냐면 이거 밑에 떼놓고 보면 뭐랑 좀 비슷해요? 원이랑 비슷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기억나요? 근데 뭐를 했어요? 타원은 원을 이렇게 양쪽 위아래로 늘려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양도 약간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다시 돌아가면 난 처음에 뭘 줘줬냐면 C랑 A를 상수로 줬어요. 그다음에 X, Y의 관계식을 찾아냈어요. 근데 여기는 상수가 뭐가 들어갔죠? A랑 B가 들어갔죠. 뭐가 없어요? C가 없어지면서 B가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B라는 게 원래 어떤 애였는지를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B라는 애는 뭐였냐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쌍곡선 가면 이게 C제곱, A제곱, 뭐 C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를 A제곱으로 봐야 될지, 뭐를 B제곱으로 봐야 될지, A, B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한 가지 좀 팁만 주자면요. 봅시다. 제곱, 제곱, 제곱이죠. 다 뭐죠? 제곱이면? 양수. 양수. 그죠? 근데요, A하고 C 중에 뭐가 더 크죠? 돌아와서 A하고 C 중에 뭐가 더 크죠? A가 더 크죠? 그럼 A에서 C를 빼야 될까요? C에서 A를 빼야 될까요? A에서 C를 빼야 될까요? C에서 A를 빼야 될까요? B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예요.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말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A가 더 크기 때문에 B제곱을 A제곱 빼기 C제곱으로 보는 거예요. C제곱 빼기 여기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B제곱을 만드는 게 아니고 A제곱 빼기 C제곱으로 B제곱을 만든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하나 더 정리를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너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뭐 좀 암기해서 막 이렇게 줄줄줄 하면 뭐 훨씬 좋죠. 근데 그것까지 너희들한테 요구하진 않고 너희들은 요 내용을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한 번 더 씁시다. 암기. 요건 꼭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포물선 하면서 y제곱은 4px 외웠듯이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써보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그리고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다라는 거. 됐습니까? 다시 외워봅시다.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뭐라고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b제곱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준 건데 그거는 a제곱 빼기 c제곱이다. 됐습니까? 문제. 연습 문제 하나만 해보면 f가 3,0이에요. f'이 마이너스 3,0이에요. 거리의 합이 10입니다. 한번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잠깐 시간 가지고 방정식 한번 구해보세요. 설명할 텐데 아직 덜한 친구들은 멈춰놓고 풀고 들으세요. 멈춰놓고 풀어보고 한번 시도해보고 그냥 듣고 있지 말고 봅시다. 요 3이 알파벳 뭐였죠? C였죠? C가 3이에요. 거리의 합이 10이라는 얘기는 뭐가 10이라는 얘기예요? 이 A가 10이라는 얘기죠. A는 5라는 얘기죠. 그럼 B제곱은 A제곱 빼기 C제곱이니까 25 빼기 9인가요? 16이죠. 그럼 답은 어떻게 쓰면 돼요? A제곱분의 25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6분의 Y제곱은 1. 요게 내가 원하는 타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됐나요? 거기 교과서 18페이지까지 했거든요. 18페이지 문제 1번 보면 그 똑같은 문제 2개 있어요. 그것도 노트에다가 페이지 18페이지 문제 1번 노트에다가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그래서 답 적어두시고 그럼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타원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